안녕하십니까. 정면뉴스입니다. 내란의 고통으로 지새우던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야 뉴스다운 뉴스가 쏟아져 뉴스 볼맛이 난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말 그대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된 겁니다. 6월 두 번째 주 이재명 대통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6월 10일과 11일 단 이틀 동안 연달아 발표된 정책과 행보는 정치는 말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철학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 가지 특검법에 서명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재해병 특검법. 보수 언론은 정치 보복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건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 내란 척결, 정의 회복입니다. 먼저 내란 특검법. 2024년 총선.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철퇴를 내렸고 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됐습니다. 총선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추진하자 2차, 3차 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군 내부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한겨레는 검찰 내부 수사 보고서에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수사 필요 대상이라고 적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이를 비상 상황 요건 없이 정권 유지를 위한 위헌적 계엄 검토로 판단했고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특검이 이 모든 진실을 공식적으로 수사합니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가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입구에 불과합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 건진법사 인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태균 게이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까지 정권 실세의 가족이 얽힌 의혹이 줄줄이 터졌지만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 사건인 명품백 수수는 영상까지 공개됐지만 검찰은 공개 소환 조사 대신 비공개 출장 조사를 진행했고 오히려 수사관들이 휴대폰을 회수당하는 전례 없는 황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검찰은 정권의 아내에겐 유독 무기력했는가?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해서 밝히고 철저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최해병 특검법. 2023년 7월 19일 폭우 속에서 해병대 채숙은 상병이 순직했습니다. 상황 판단 없이 무리하게 투입된 수색작전. 최상병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급류 속에 뛰어들었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책임자를 입건했고 구체적 보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에 개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고서 일부 내용이 삭제되고 수사 책임자는 보직 해임됐습니다. 심지어 당시 대통령실이 사건 개요를 보고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 절차를 일부 이행했지만 외압 의혹의 핵심인 국방부 대통령실 역할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진실을 외면당한 채 고통과 함께 버텨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군 지휘체계와 권력이 동시에 작동한 구조적 은폐입니다. 이제 특검이 침묵과 무책임의 고리를 끊을 차례입니다.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방 지역에서 진행 중이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북한이 대남 전단을 살포하고 고의적 자극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확전을 자제하면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확성기 재개를 추진했고 실제로 전방에 확성기를 설치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야간 소음과 군사 긴장이라는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확성기 방송의 실효성이 낮고 확전 가능성만 높인다는 점을 감안해 전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명분은 사라지고 책임은 북한에 명확히 귀속됩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갈등을 완화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군사적 상징보다 중요한 건 현실적인 전략과 국민 생활의 안정이라는 것이 이번 결정의 기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쟁 시 모든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합니다. 6월 11일 국민 추천제가 시행됐습니다. 첫날에만 무려 11,324건의 추천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국민은 법무부 장관,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같은 주요 인사에 대해 이름뿐 아니라 추천 사유와 신뢰도까지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인사검증은 밀실에서 이뤄졌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앉히고 싶은 사람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발부터 다릅니다. 인사의 시작점이 국민의 손에 들어간 것.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전문성과 청렴성 중심의 내각을 꾸리겠다고 약속했고 이 제도는 그 철학을 실천으로 바꿔주는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권력의 입구엔 낙하산이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국민이 서게 될 겁니다. 6월 11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한국거래소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공매도 논란, 내부자 거래 의혹, 대주주 중심의 시장 운영, 여기에 더해 오락가락한 금융정책까지 그 결과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는 국내외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켜 주가가 폭락했고 실물 경제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를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불공정 거래 차단, 투자자 보호, 감시 강화를 전면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만 하면 코스피 3천은 바로 회복할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당선 직후 며칠 만에 코스피는 2,900선을 돌파하며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전환과 반도체 대형주의 랠리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거래소 방문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 있는 시장 개입, 경제정책의 메시지 전달이자 실질적 약속입니다. 정권의 얼굴이 바뀌었고 모든 게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검은 정의의 복원, 확성기 중단은 실용적 평화의 시작, 국민추천제는 민주주의의 확장, 코스피 2,900은 경제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념이나 선동이 아니라 그동안 경험했던 행정력을 바탕으로 하나씩 실천으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그 실천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끝까지 지켜보면 됩니다. 오늘 정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린 정면으로 보고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정면 뉴스 구독과 알림 설정. 거짓은 멀어지고 진실은 가까워집니다.